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2차 전지 이 기업 5월 주도주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2차 전지 자동차 산업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나 제약 바이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핵심적인 수혜 내용들부터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정리해서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남은 상반기 주식 투자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만 정리한 리포트인 만큼 해당 내용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수익에 극대화시키는 데 이용하시기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그 방법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방법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왜 이 기업을 주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비아디가 2008년 전기차를 생산을 시작한 이래로 업계 최초로 누적 판매량이 600만 대를 지난해 11월에 돌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세계 시장 점유율을 18.5%를 장악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특히 출시했던 신형 모델인 시걸 같은 경우에는 1만 달러에 불과한 가격으로 시장에 나와서 가성비 갑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만 달러면 하나로 한 1,3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물론 시장에 처음 이 시걸이라는 모델이 나왔을 때 이거 싼 게 비지떡이다. 1,3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냐. 심지어 전기차인데 성능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그 편견을 넘어서면서 시장의 예상을 깨고 흥행몰이에 성공을 했습니다. 실제로 비아디의 해외 시장 진출이 확대가 되면서 미국 디트로이트와 텍사스에서 독일, 일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업계에 대한 CEO들과 정치인들이 긴장을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중국 자체가 전기차 산업 자체를 꽉 잡고 있고요. 그 꽉 잡는 정도가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성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아디에 밀려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판매 부진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판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할부 금리 인하라는 고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모델 Y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연 0.99%, 약 1% 정도의 할부 이자를 제공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이게 모델 Y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모델 3의 경우에는 원래 할부 이자율인 6.49%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산업에 대한 성장세가 둔화가 되고 있고 테슬라에 대한 자동차 판매량 자체도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전기차 판매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테슬라의 베스트셀러 차량입니다. 그 베스트셀러 차량에 대한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고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 어때요? 전기차의 캐즘, 고물가에 대한 문제, 고금리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상당히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경영 전기차로 눈을 돌리고 있는 만큼 저가 전기차에 대한 강세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꽤 오랜 시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하냐? 중국 전기차를 방치하면
전부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가격대가 낮은 축에 속하는 GM의 소형 전기차 쉐보레 볼트 같은 경우에는 7,500달러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아도 약 2만 달러 수준입니다. 약 실제로 시거래 가격의 약 2배 정도가 차이 나고요. 쉽게 말해서 이 시걸이 얼마나 파격적인 저가 전기차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 1월에 실적 발표에서 중국과의 무역 장벽을 세우지 않으면 전 세계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고요. 실제로 스텔란티스의 카를로스 타바레스 CEO도 중국의 저가 전기차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업들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프리미엄 자동차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들이 앞서 나가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가 전기차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저가 전기차에 대한 판매 자체를 중국 기업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벤츠, BMW 우리들이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는 기업들도 저가형 전기차를 팔고 있는 뭐 도요타나 혹은 이 폭스바겐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나 판매 대수에서는 압도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중국 공세에 사실상 멸종된 태양광 산업과 같은 운명을 겪지 않도록 중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규제를 해왔는데 그 과제에 대한 규제에 대한 정도를 엄청나게 크게 늘리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중 분쟁 자체는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되는 모든 수입차 관세에 2.5%에 더해서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더 25%가 별도로 붙기 때문에 사실 중국 전기차는 미국에 진출도 못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바이든 정부가 관세를 현행의 4배 수준인 100%로 인상을 하고 주요 전략 광물이나 태양광 발전 관련 제품, 연료전지 등의 관세를 인상할 것으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차종의 자동차에도 2.5%를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미국 안에 있는 자동차 업종들만 살리고 너희들 해외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수출을 할 거면은 관세를 붙여서 들여와라 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0%에 대한 관세가 붙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은 들어오지 말아라 라는 뜻이겠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본격적인 미중 분쟁에 대한 시작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르면 14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작되는 시점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중국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자 중국은 즉각 반발하면서 무역 보복에 대한 조치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주저없이 미국에 보복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슈퍼 301조를 남용해서 관세 인상을 계획하는 것은 미국의 잘못을 2배로 늘리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잘못했는데 그 잘못의 정도를 2배로 늘린다는 뜻이고요. 실제로 중국 정부가 지난 4월 26일 중국 제품에 대해서 고관세를 매긴 나라의 상품에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법인 중국판 슈퍼 301조를 통과시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국에서 중국산에 대한 보복관세가 들어가면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한다는 뜻이겠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동조하면서 EU나 한국이나 수많은 기업들이 만약에 미국에 동조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너희한테도 똑같이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무역 보복을 할 것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은 식량으로 미국 농가 타격을 우선해서 고려할 것으로 현재 시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게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일단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EU나 아시아 국가의 공조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자동차 수출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이나 일본 시장에서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서 우리나라 수출, 자동차 수출을 규제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타격이 상당히 적어요. EU 및 아시아 국가가 중국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관세를 20% 인상하게 되면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수출은 60%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출 감소는 당연히 다른 국가의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3.6%, 한국은 10%, EU와 일본은 7.8%에서 4.6%까지 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성차가 아니라 그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에 관세가 단행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품에 관세를 단행하게 되면은 중국 부품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에 있는 현대차 그룹은 앞으로의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현재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있죠. 현대차 그룹의 영업이익률이 도요타를 제치고 글로벌 1위에 등극을 하면서 시장의 판매량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빅3 자리를 굳히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그룹의 영업이익률이 10.4%를 기록하면서 도요타 그룹의 10%를 넘었고요. 폭스바겐 그룹은 6.1%, GM은 8.7%와 비교했을 때도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나 16%씩 나왔지 지금 10% 이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완성차 그룹들 중에서 판매량이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10%대가 나오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대중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받는 데 성공을 하고 고수익 브랜드로 이미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평가고요. 실제로 기아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14.1%로 BMW가 11.4%, 벤츠가 10.7%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권역별로 수요에 따라서 생산 지도를 다시 짜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소형 엔진 등 내연기관 부품에 대한 생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경차나 소형차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죠. 대형 세단이나 SUV에 대한 니즈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만들고 있는 그 공장에서는 맞춤형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공장과 하이브리드를 병행해서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로 GM 공장을 인수해서 공장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고 있죠. 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국 다음으로 이 자동차 시장의 핵심적인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현재 기존 5개의 공장 중에서 2개의 공장을 매각했고요. 1개에 대한 공장은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즉 앞으로 시장별로 맞춰서 투자에 대한 방향성 잡해가 잡힐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이렇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구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게 현대차만 이렇게 투자하냐? 아닙니다. 현대차만큼이나 완성차 업체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반도체 시장처럼 15조까지 쏟아붓고 있는데 이 머니게임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국에는 닛산이 약 5조 1,400억 원을 투자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중국은 BMW, 그다음에 태국에는 비아디가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한국에도 현대차 그룹이 2조 원대 투자를 하겠지만 핵심은 북아메리카입니다. 캐나다에는 혼다가 15조, 미국에는 현대차가 10조, GM이 7조, 폭스바겐이 2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체 투자 중에서 북아메리카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고요. 그렇게까지 투자가 진행이 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북아메리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가 세계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0년대 반도체처럼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나 북아메리카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돈을 많이 쏟아붓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공장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30만 대의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조였다면 지금은 7조 원이 들어갈 정도로 공사비가 수년 사이에 7배로 뛰어버렸습니다. 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최첨단 공장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들어가는 돈이 많겠지만 그 공장에서 계속 물량들을 엄청난 양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아메리카 시장 자체가 자동차 시장의 핵심적인 요충지로 자리 잡을 수 있고요. 물론 공장 하나를 짓는데 수조 원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 간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지금 당장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인 현대차 그룹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다고 했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미리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현대차에도 수혜를 받고 중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됐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대원강업입니다. 이 대원강업은 차량용 스프링과 시트 제작 그리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얘네가 자동차 업종에다가 엄청나게 다양한 업종에 맞춰서 이 상품을 만들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일단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미국 말고도 사실 중국 그리고 유럽까지 다방면으로 수출을 늘려가고 있는데 얘네가 구동모터 코어 부품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고요. 아이오닉 7에도 들어가는 모터 부품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즉 하이브리드, 전기차 그리고 완성차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에 대한 규제가 나올수록 더욱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현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남은 5월과 그리고 6월달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핵심적인 이슈와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설치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완료를 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로그인 버튼 누르시고 회원가입 버튼 누르셔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용약관 동의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아이디로 사용할 이메일, 비밀번호와 이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전화번호 010 땡땡땡 같은 개인정보를 전혀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회원가입까지 끝내셨으면은 로그인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왼쪽 상단에 급등 추천주라는 컨텐츠가 있을 겁니다. 해당 컨텐츠 클릭해 주시고요.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2024년도 상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은 방금 보여드렸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해당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집인 만큼 꼭 해당 컨텐츠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자료집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일단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핵심 자료집 말고도 단기간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단기 매매가 성향이 맞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른쪽에 장전 급등 뉴스라고 있습니다. 매일 시장에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나는 뭐를 주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전 급등 뉴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아래는 급등주 분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급등주들 나오죠. 그 급등주들이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급등주 분석 컨텐츠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이기 때문에 꼭 시간 내셔서 해당 컨텐츠 확인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